안녕하십니까. 휴가철이고 날도 더운데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이제 집회 시작되니까 바람도 좀 불고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도 재미없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다 아시지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된 계기는 7월 5일 날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그 이름에 걸맞게 해킹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여러 자료들이 유출이 됩니다. 분량이 한 400기가 정도 되는 자료가 유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해킹팀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해킹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죠. 5163 부대라는 데서 구매를 한 정황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구매한 이후에도 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요청을 한 그런 어떤 정황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5163 부대가 어떤 부대냐 또 알아보니까 이게 국정원이라는 거죠. 그죠? 5월 16일 날, 5.16때 새벽 3시에 한강다리를 건너서 박정희가 정권을 차지했던 그때 시간을 이제 나열한 게 5163. 그래서 5163 부대는 국정원의 별칭인데 그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샀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논란이 되니까 이제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해명을 하죠. 그래 샀다. 샀지만 실험용으로 썼고 그 다음에 국외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쓸 목적으로만 구입했고 사용했다. 그러니 별 문제 없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유출된 자료들을 더 분석해 보니까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일 것 같다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왔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시판돼서 팔리고 있는 갤럭시 3 핸드폰을 직접 구매해서 이탈리아로 보내주죠. 그러면서 이 갤럭시 3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팔리는 갤럭시 종류하고 해외에서 팔리는 갤럭시 종류하고 운영되는 어떤 시스템이나 깔리는 기본 앱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국내 거를 굳이 구입해서 직접 보내줬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랩이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 백신 프로그램인 V3 같은 경우도 좀 뚫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싱 URL을 그 대상자에게 보내면 그 대상자가 이거 뭐지 궁금하다 하고 클릭을 하는 순간 감염이 되는 건데 그럴 때 사용되는 피싱 URL이 보니까 뭐 금천구의 벚꽃 축제를 소개하는 그런 URL 주소라든지 우리나라 전국의 떡볶이 맛집 뭐 이런 그 URL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인이 우리 금천구에 벚꽃놀이를 오고 싶은 마음이 뭐 많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런 URL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팀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서 국내 IP 주소가 이제 다수 발견되죠. 한 138개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그 IP 주소에서 그 해킹팀에서 판매했던 해킹 프로그램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내에서 이 해킹팀에서 팔았던 프로그램이 사용됐었다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은 좀 여전하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때 좀 유사하게 해명을 했었어요. 국정원이 처음에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단 거를 뭐라고 해명했냐면 북한의 어떤 그런 사이버 공작에 대한 대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북한 쪽 공작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극받을 만한 글들을 일부 쓴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자기네들이 쓴다.
그러면 그걸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반응을 하면 그 사람들을 쫓아간다 우리가. 이런 식의 해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수사해서 잡은 간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못 냈죠. 그죠? 수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한 명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관련된 자료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댓글 달거나 찬반 클릭한 거 보면은 뭐 종북이나 간첩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대선 때 나왔던 화면을 캡처해서 2장 올려놓고 우리도 이렇게 잘생긴 대통령을 갖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글에다가 막 댓글을 달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간첩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북한 간첩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겼다는 걸 유포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려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아쉬운 게요. 대선 개입 때와는 달리 국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대선 때야 뭐 승패가 좀 갈리고 또 그런데 영향도 미쳤고 했을 테니까 뭐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것을 쓴다고 해도 뭐 나 같은 일반 시민들의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를 해킹하겠어? 그래서 사실은 뭐 문제는 있지만 이게 내 피부로는 잘 안 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혹시 그 제이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존 에드가 후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잘 모르세요?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주제로 한 영화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사람 역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 FBI 국장이었고요. 무려 48년간 FBI 국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종신 FBI 국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지만 않았으면 50년도 할 수 있었고 60년도 FBI 국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48년간 FBI 국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대통령은 8번이 바뀌는데 FBI 국장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서 그랬다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의 비밀 파일을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해임하려는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밀 정보를 들이대면서 너 나 자르면 가만 안 둔다 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 비밀 정보도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존 스타인백 같은 작가의 비밀 정보도 모았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의 비밀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었죠. 특히 마틴 루터 킹이 통화한 것을 불법으로 감청을 했어요. 도청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혼외 정사를 즐긴다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협박 편지를 보내죠. 녹음된 파일하고 같이, 녹음 테이프와 같이. 그래서 너를 끝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막 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 킹은 굴복하지 않죠. 그러자 그런 내용들을, 사진하고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다 배포합니다. 에드거 후보가. 근데 언론들이 일제히 다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일제히 다 보도를 안 해요. 이런 치졸한 짓에 우리가 호응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보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 킹은 버틸 수 있었고 미국에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꽃을 필 수가 있었죠. 얼마 후에 아마 개봉을 하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셀마라는 영화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마틴 루터 킹한테 누가 협박 편지를 보내는데 녹음을 들어보니 막 그 다른 여자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했던 녹음이 담겨 있는 그런 테이프가 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후보가 막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비밀 정보를 많이 확보를 했었었는데 그 계기가 됐었던 게 뭐냐면 워낙 FBI가 권한이 막 세지고 막 너무 힘이 세지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CIA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CIA 아시죠? 예, CIA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권한을 FBI에서 뺏어서 CIA한테 넘겨줘요. 그러면서 FBI 너는 조그만 권한만 가져라고 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견제를 딱 당하니까 그때부터 생각해낸 방법이 미국의 정치인들하고 유명인들이 비밀 정보를 닥치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48년간 FBI 국장을 한 거죠. 케네디가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케네디가 자르려고 그랬어요. 에드가를 자르려고 그랬어요. 너 이제 FBI 국장 그만해. 너 너무 하는 짓이 너무 치졸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불법적이야. 했는데 그때 후보가 마릴린 monroe라는 여배우와 케네디 형제 간의 연문설에 관련된 파일을 들이밀었다 그래요. 나 자르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드가 후보는 대통령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킹을 해서 우리 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국정원 마음대로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조차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잘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너 약점 알고 있어. 너 완전히 끝내버릴 만한 내가 정보를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상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법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 당장 뭐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 당장 뭔가 큰 피해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고 또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망쳐버릴 수도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이렇게 우연찮게 드러난 이 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서 국정원이 함부로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국정원의 나라로 국정원이 주인인 나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 2,700분 넘는 분들이 모여서 국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1차 고발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호응이 뜨거워서 2차 고발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고발 때 참여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꼭 참여를 해달라라고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